공공행정에 새로운 직원 I가 들어왔다. 만약 공무원보다 I가 민원 답변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선택할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다소 공상과학 같은 질문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현실이 됐다. 생성형 I는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수준을 넘어 보고서를 작성하고 정책 초안을 만들고 민원을 분류하며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영역까지 빠르게 침투하고 있다. 이제 공공기관도 예외가 아니다. 과거 공공기관의 디지털 혁신은 시스템 구축이나 전산화 수준에 머물렀다. 서류가 종이에서 컴퓨터 화면으로 옮겨가는 변화였다면 생성형 I는 차원이 다르다.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존재가 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많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I 기반 민원 상담 행정문서 초안 작성 정책 분석 보조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반복 업무를 줄이고 공무원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행정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더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도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기술이 가능하다는 것과 사회가 준비됐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니기 때문이다. 공공행정에도 AI 시대가 시작됐다. 산업혁명 시대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듯 정보화 시대에는 컴퓨터가 인간의 사고를 대체할 것이라는 논쟁이 있었다. 하지만 기술은 결국 인간을 완전히 밀어내지 못했고 인간의 역할을 재정해야 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생성형 AI 역시 비슷한 길을 걷고 있다. 다만 이전 기술과 다른 점은 사고와 언어 영역에 직접 개입한다는 점이다. 공공기관은 일반 기업과 다르다. 기업은 이윤과 효율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반면 공공기관은 공정성, 책임성, 투명성이 우선 가치다. 약간의 비효율이 있더라도 사회적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은행이 잘못된 상품 추천을 하면 고객 불만으로 끝날 수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잘못된 복지수혜 대상을 선별하거나 법률 해석 오류를 낸다면 시민 권리 자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생성형 AI를 공공 영역에 적용하는 문제는 단순한 기술 도입 이슈가 아니다. 민주주의와 행정 철학의 문제이기도 하다. 최근 세계 각국 정부도 AI 규제와 활용 기준을 동시에 고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면서도 사회적 위험을 최소화해야 하는 어려움과 죄를 마주하고 있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이유 생성형 AI 도입을 지지하는 측은 명확한 장점을 이야기한다. 첫 번째는 생산성이다. 공공기관 업무 중 상당 부분은 반복적이다. 보고서 초안 작성, 민원 분류, 법령 검색, 데이터 정리 등은 AI가 비교적 잘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이다. 두 번째는 서비스 접근성 향상이다. 시민은 24시간 언제든 AI 상담 시스템을 통해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지방 행정기관에서는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면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가장 먼저 제기되는 문제는 개인정보다. 공공기관은 주민등록정보, 건강정보, 세금정보, 복지정보 등 매우 민감한 데이터를 다룬다. 생성형 AI 시스템이 외부 클라우드 환경과 연결될 경우 정보 유출 위험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문제가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편향성 문제다. AI는 인간이 만든 데이터를 학습한다. 데이터가 편향돼 있으면 결과도 편향될 수 있다. 특정 계층이나 지역에 대한 왜곡된 판단이 시스템 내부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세 번째는 책임 문제다. AI가 잘못된 정책 광고를 했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인가? 시스템 개발사인가, 공공기관인가, 담당 공무원인가? 아직 사회는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찾지 못했다. 효율보다 중요한 것은
책임이다. 생성형 아이 도입은 막아야 할 대상도 아니고 무조건 환영해야 할 대상도 아니다. 핵심은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있다. 많은 사람이 아이가 인간을 대체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더 현실적인 변화는 인간과 아이의 역할 재배치다. 아이는 빠르다. 인간은 신중하다. 아이는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 인간은 맥락과 윤리를 이해한다.